정부 조직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멈춰있는 정국. 이런 정국에 어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와대의 발표입니다.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매일 상황점검 회의를 열겠다. 비상시국이라는 말, 이거 아무 때나 쓰는 말은 아닐 텐데요. 청와대는 비상시국 정도로 인식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의 조건부 수용안이 나왔다는 건데요. 정부 조직법을 새누리당 안대로 통과시키는 대신 MBC 김재철 사장 퇴진을 비롯한 세 가지 조건을 수용하라는 겁니다. 여당의 입장 궁금합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을 해보지요. 김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김기현입니다. 어제는 몇 시까지 협상하셨어요? 어저께는 사실 오후에 만나서 협상을 하자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예. 그 협상하기 30분 전에 갑자기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바람에 뭐 내용도 뭔지도 모르겠고 사전에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검토해보고 다시 만나야겠다 해서 어저께 만나기로 했던 약속을 취소를 했습니다. 어제는 협상 자체가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됐군요. 예, 그렇죠. 갑자기 민주당 측에서 그 얘기를 이제 들고 나왔는데 예. 물론 뭐 기자회견을 하는 자체는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은 이미 저희들이 이번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측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정부 조직과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그 조건들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것은 이번 정부 조직 개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 논의할 일이 아니다. 정부를 일단 출범시켜놓고 그런 주장이 있으면 그건 거기에서 논의하는 건 별개고 정부 조직 개편하고 그걸 연결시키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을 갑자기 기자회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또 새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보면요. 새누리당 주장대로 미래부 이관 문제를 동의할 테니까 세 가지를 수용하라. 하나는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추천할 때 요건 강화하는 거, 언론 청문회 개최하는 것, 그리고 MBC 김재철 사장 사퇴하는 것. 이 세 가지 그럼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으로 결론 내리신 겁니까? 그 민주당이 제시했던 것은 이미 우리가 다 거절했던 것을 갑자기 기자회견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주장이라고 내세웠는데 저는 새로운 주장 아니었고요. 이 민주당이 어저께 내세웠던 세 가지 주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뭔가요? 그 첫 번째는 민주당이 그동안 SO라고 하는 것이 그 방송의 중립성을 지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수단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저께 보면 SO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포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이 민주당이 그동안 했던 주장은 또 사실과 다른 것임을 인정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민주당이 지금 어저께 제시했던 것은 전부 지상파 방송들의 영향력을 민주당이 행사하겠다. 가령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요건을 강화하자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야당 허가를 받아야만 3분의 2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야당 허가 받아라. 그리고 MBC 사장 물러가라. 이런 얘기들인데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그동안 숨겨진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 야당이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러면 이제 정부 조직을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지키는 대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혀 보는 각도가 다른. 보시죠. 그 내용이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가 개입해서 노골적으로 이 언론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겁니까? MBC 방송사 사장을 물러가게 해야 된다. 어떻게 정당이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그냥 MBC 사장을 마음대로 퇴진시키고 하겠다고 하는 걸 그런 의도를 드러냈는데 이게 어떻게 방송의 중립성을 지키는 겁니까? 정치적인 편향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MBC 김재철 사장 때문에 이미 공정성, 공공성이 해쳐져 있다라고 상황 판단을 하는 거고 상황을 보는 출발선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전혀 다른 시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새누리당이 이 조건부 수용안 받을 가능성은 100% 없네요. 전혀 없네요. 정부의 조직 개편에 전혀 엉뚱한 제3의 사안을 들고 나와서 그것도 민주당이 숨겨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건데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정부 조직이 처리가 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입장, 이 조건부 수용안에 대한 입장 확실하게 들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이 지금의 안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건가요? 지금 그동안 사실 민주당이 요구했던 것이 15개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다 수용해서 들어줬습니다.
가령 뭐 농림축산부에다가 식품을 넣자 해서 그것도 받아들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해서 그것도 받아들였고, 우정사업본부를 격상시키자 그래서 그 권한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 부분 다 받아들였고, 예. 민주당 주장하는 걸 거의 다 받아들였는데 한 몇 개쯤이나 받아들인 것 같으세요? 개수로 세어보면 거의 한번 4분의 3점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 숫자는 안 세었습니다만은요. 그렇게 다 수용을 했고, 이 방송통신 영역에 관해서도 미래부로 옮기는 기능하고, 그리고 저희 그 방통위에 남겨두는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폭 양보를 했습니다. 사실 이 방송의 광고 같은 것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방송 광고라고 하는 것에 무슨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있을 일이 뭐가 있느냐. 그것은 어떤 산업을 진흥시키는 그런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미래부로 이관해 가겠다는 것이 원안이었지만, 예.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주장을 저희들이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통위에 광고 기능 모두 다 재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걸 방통위에 남겨두겠다고 저희들이 수용을 했지요. 그 말씀은 더 이상은 좀 양보가 어렵다 이 말씀. 그러니까 양보를 너무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합의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정적 초안에 불과하긴 하지만, 예. 그 잠정 초안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저희 당내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양보해서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야당 하자는 대로 거의 다 들어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우리 당내에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민주당 좀 양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 민주당이 이대로는 우리도 안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거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 국회기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직권상정도 안 되는데 무슨 방법이 다른 게 있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답답해하고 있죠. 이제 국회 뭐 선진화법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사실 선진화법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국회법이 개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제에 이제 고쳐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든 이 현행 국회법에 의하면은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뭐 표결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반수를 가진 정당인데도 과반수를 가진 정당이 표결을 통해서 의사를 형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잘못된 제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뭐 민주당이 허가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법도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국민들께서 보실 때 민주당 주장이 세상에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데 MBC 사장 물러가는 것이 조건이라고 한다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여쭙죠, 김계현 부대표님. 선진화법 이거 지난 국회 때 사실은 새누리당이 다수인 상태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거 아닌가요? 그 통과시킨 배경에는 이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좀 안 하겠다. 우리가 비록 다수당이고 과반수를 가지고 있겠지만 억지로 해서 통과시키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실망시켜 드렸던 것은 이제 없애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이게 아주 그 선진적인 토론 문화가 형성되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은 표결을 하고 그 표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것이라고 하는 정치 문화가 정립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토론하고 그 토론 후에 표결하자니까 야당 허가를 받아야 그 다음에 표결이 된다. 야당이 허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식으로 나오니 그 전제를 지금 민주당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 선진화법 자체는 좋은 건데 지금 민주당이 좀 악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로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면은 이거는 국회를 식문화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은 표결을 반드시 보장하는 제도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선택을 해서 투표를 통해서 과반수 정당을 만들었으면 국회에서 과반수 정당이 표결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표결을 할 수가 없으니 이게 어떻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겠습니까? 그럼 국회 선진화법 개정 논의도 추진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느냐. 적어도 지도부는 지금 다 뭐 그쪽으로 생각을 모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조차 법 개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합의를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법을 고치는데도 민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 그럼 희박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국회법을 고치는 것이 뭐 헌법을 고치는 것만큼 어렵게 되어 있으니 이것은 참 어이가 없는 결과가 난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목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상황 어떤 건지 이제 짐작이 되는데, 자, 뭐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돌려서요. 근데 여당과 청와대의 정치력이 아쉽다라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 아시죠? 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사실 뭐 좀 더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원만한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 안 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리 뭐 노력하고 또 뭐 양보하고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 보기에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그렇죠. 저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담화문 발표라든지 비상시국 선언 이런 걸 어떻게 보셨어요? 오히려 그것이 일을 더 꼬이게 만든 건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런 주장이 일부 있었던 것도 맞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막 전화에 대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대통령은 저보다 훨씬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학기가 바뀌어서 새 학년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새 교과서 받아가지고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분명히 학년이 이제 바뀌었는데 교과서가 새 교과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새 교과서가 안 나온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까지. 정말로 그 비상시국 선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조금 과잉이라는 지적도 있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셨겠지만, 보면은 몇몇 신문에서 비상시국이라고 하면서 임명 가능한 장관까지 공석으로 두는 건, 이거는 결국 야당 압박용 아니냐, 이런 쓴소리 나오던데요. 뭐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원래 세수는 세 부대에 담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새로 출범하면서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서 출범하고 싶은 것이 대통령이 당연한 심정일 것 같고요. 더구나 여러 부처가 지금 이게 명칭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기능과 또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롭게 출범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돕겠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예? 말로 이제 하지 마시고 이제 SO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어저께 기자회견 하신 거 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과도한 주장을 거두시고 국민의 뜻에 따라 출범하는 새 정부 좀 축복 속에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노선은 3월 임시국회입니까? 어제 정몽준 의원이 새누리당 지도부가 총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해법 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도부가 사퇴해서 해결된다면 지금 당장에 사퇴하겠습니다. 해결 안 하고 사퇴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해결을 더 꼬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언제든지 지금 사퇴하라고 하면 사퇴하고 해결된다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